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방금 이제 MBC 뉴스를 보니까 이 제2차 멧돼지 포획 작전을 곧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짧게 끝내고 저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 오늘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 잠 좀 잡시다. 잠 좀. 제가 이 방송 시간을 아침 일찍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이제 서빙하다가 마치고 이제 가게 한쪽 구석에서 이제 조그맣게 불 켜놓고 하는 거여가지고 항상 너무 초췌한 몰골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이쁠 때 찍어볼까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는 저는 찍을 생각이 없어요. 집에서 찍어버리면 어느 순간 제 컨텐츠가 제 유튜브 채널이 고양이 유튜브 채널로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안 하고 싶고, 집 밖에 어느 장소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음악이 안 나오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음악이 안 나오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유튜브를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세미나룸을 빌릴 수도 없고 고민이 조금 있긴 해요. 너무 뭐 처음에 가게에서 찍으면서 가게 홍보도 중간중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찍긴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오랜만에 홍보해야지. 여러분, 여기는 수영, 부산 수영에 있는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이라는 술집이고요. 오시면 친절한 미니모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온통 2차 체포는 언제 하냐, 어떻게 하냐라는 컨텐츠밖에 없었고, 특히 노영이 TV를 제가 안 볼 때가 많은데 어제 봤는데, 보다가 한 중간쯤 지점에서 그냥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화를 너무 많이 내요. 1차 체포, 1차 포획이라 그럽시다. 멧돼지 포획 작전. 1차 포획 실패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던데 그 화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화를 낼 때 이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듣기 엄청 불편해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고 계시길래 이거 불편해서 못 듣겠다 하고 껐어요.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한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긴 한데 화를 좀 낸 적이 있는데,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달라진 뉴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잡담을 좀 할게요. 저도 주체할 수 없어서 화를 낼 때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화가 나도 금방 푸는 편이에요. 그 화난 상태를 30초 이상, 1분 이상 지속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저는 감정 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화를 내면 내 감정도 소모되지만, 내가 화를 내는 걸 듣는 사람의 감정도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화를 내는 걸로 상황이 개선되거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화를 내죠. 근데 화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질 게 없으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편이에요. 왜 화를 내?
그리고 요즘 이게 뭐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 22년 반을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면서 아, 나 22년 반을 강의실에 갇혀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술집에서 밤새 서빙을 하다 보면 내가 40몇 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 행동이 그냥 평균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식, 내 상식, 내 교양 이런 것들이 평균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삶을 살면서 배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니, 법이 아니라도 지켜야 될 규칙, 규정, 뭐 암묵적인 룰,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인식 수준이 사람들이 너무 희미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저희 가게 앞이 이제 소방구역이에요. 소방구역. 그래서 긴급차 전용이라고 대빵만한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오토바이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방구역이어서 아무것도 대시면 안 돼요 하니까 왜요? 새벽이니까 단속도 안 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아니 단속을 안 하면 지켜야 되는 규칙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으면 그걸 지키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단속을 피할 수 있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인식 수준이구나. 그런 거 보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현금으로 계산할 거니까 깎아달라는 손님이 꽤 많아요. 나는 그걸 처음 접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서 강의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세상의 모습들을 여기서 서빙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에는 한 반년 정도는 제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내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교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했던 교양의 수준이 거의 뭐 상위 한 5%의 교양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수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도 말했던 윤석열의 수준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오늘 2차 포획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오늘 실패한다 그래도 기한은 아직 뭐 내일까지니까 하루가 더 남아 있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강조하지만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닌 걸로 모든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화내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화내시면 그거 감정 소모예요. 응. 내 감정을 왜 소모해요? 저 따위 처참한 뭐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내 감정을 너무 크게 소모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향TV 보니까 장인수 기자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장인수 기자와 이명수 기자는 이미 7시간 통화를 들었을 때 그 김건희의 뭐 모든 실체를 이미 짐작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씩 놀라게 되는 김건희의 실체를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보도의 방향성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멘트를 하는 거는 너무 주관적이고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보도를 안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으면 보도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영화 퍼스트 레이디를 봐야 되는데 퍼스트 레이디가 부산에는 지금 너무 구석진 곳에 있는 상영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장산인데 장산이면 여기서 하기가 딱히 멀진 않은데 가깝지도 않아서 장산이 이제 부산 2호선 종점이에요. 지하철 2호선 종점. 해운대에서 더 들어가서기 때문에 여튼 퍼스트 레이디가 그게 보고 난 사람들 평이 다들 생각보다 재미있다 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뭐 예매하시고 보러 가셔서 뭐 이명수 기자님, 장인수 기자님 등등, 봉지욱 기자님 등등 돈줄 좀 내주시고요. 그게 오늘 들었는데 첫 시사회를 12월 2일에 했다고 해요. 12월 2일. 그래서 영화사 제작자님이 그 하루 뒤에 계엄령 터지는 거 보고 대박 날 줄 알았답니다. 날짜 참. 여튼 12.3 내란 사건의 내란 수계 멧돼지 2차 포획 작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시작은 됐는지 많이 궁금한데 오늘은 제발 자고 일어났을 때 포획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너무 간단하진 않구나. 너무 명료한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나던데 여러분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을 뺐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내란을 뺀 게 아니고요. 내란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뺀 겁니다.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투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거 형사처벌 빼고 이 헌법을 위반한 사유만 다투면 시간도 짧아지고 탄핵도 되고 내용도 분명해진다고 헌법재판소 측에서 권했고 그걸 국회 측에서 받아들인 건데 변호사 측에서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한 거고요. 주진우도 인터뷰하러 나와서 그거 받아주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한 거고요. 주진우가 지랄지랄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든
이 탄핵 소추를 빨리 끝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탄핵이 되면 김건희가 언제 구속이 될지가 저는 참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왜냐하면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는 한 김어준은 무서워서 그거 경호 풀겠어요? 근데 그 사설 경호업체가 24시간 그 고용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참, 이, 웬 미친 부부가 온 대한민국을 들쑤셔 놨습니다, 진짜. 뭐, 여튼, 저는 요즘도 일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문득 가슴을 쓸어내려요. 손님들이 저렇게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평화롭게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가 그 시위산 내란의 밤, 그리고 4일 새벽에 그 몸을 던진 시민들, 보좌관분들,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가 계엄령을 해제했던 국회의원분들의 행동이 정말 한치라도 어긋났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내 컨텐츠에 태클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제발 1인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국회 청문회랑 국정조사를 보세요. 국정감사를 보시고. 그래서 지금 장인수 기자도 이 내란은 김건희의 기획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던데, 여튼 김건희가 하려고 했던,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그 인간이라고 하지 말자. 그 뭐라고 불러야 되지? 동물에 비유하면 그 동물한테 미안하고, 그 씹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보라고. 계엄령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은 첫 번째가 국회 해산이에요. 이거는 민주당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야당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300명 전원에 대한 해산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 마음대로 임명한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몇 명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했고, 김용현은 추미애를 지 마음대로 고문할 생각에 들떠 있었고, 그리고 노상원은 현직 대법관을 야구방망이로, 손가락 자르는 작두로, 손톱 뽑는 니퍼로 지가 직접 조질 생각으로 들떠 있었고, 그리고 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일단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여당의 대표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인 F-35 전투기 폭파하고 그걸 관리하는 미군들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사드 폭파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고문해서 허위자백 받아내려고 그랬는데, 그 고문 도구가 그 작두에, 니퍼에, 송곳에, 야구방망이에 그런 걸 실제로 준비를 했고, 백령도로 국회의원 싣고 가다가 싣고 가는 배를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폭파하려고 그랬고, 실제로 몽골이었나 북한 대사관 찾아가서 남한 쪽 공격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이걸 다, 야,
지금 이 증거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는데 그게 실드가 된다라 그러면 당신들도 정신머리 썩어 빠진 거야. 당신들도 인간 아니야. 그냥 개 하지 말자. 그냥 씹새끼들이야, 그냥. 그게 어떻게 실드가 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무사했을 것 같아? 이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와서 뭐라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호통을 치고 지랄이 주제를 주째 몰라 진짜. 그걸 지금 나보고 대통령을 하고 예우하라는 댓글이 그게 예우가 돼? 쌍욕해야지. 쌍욕 나오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보고 쌍욕이 안 나와?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아, 여튼 참,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면 역사도 안 믿어. 역사적 기록도 안 믿어. 역사적 사실도 안 믿어. 언론 보도도 안 믿어. 심지어 대통령 국정원장이 보고하는 것도 안 믿어. 오로지 믿는 건 지가 보는 유튜브에 근거 없는 일방적 음모론 주장이야. 그래서 민주당 및 그걸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좌파 빨갱이래. 난 빨갱이 싫어하는데. 심지어 나는 체게바라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빨갱이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긴 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컨텐츠에 댓글 다는 사람, 너네들이 전체주의자잖아. 전체주의자. 전체주의가 빨갱이의 가장 끝에 있는 세력들이라고. 전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인 나한테 빨갱이라 그러면 어이가 없네 진짜. 나는 인류 역사에서 나오는 전체주의 중에서 저 태극기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무리들, 그리고 지금의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세상이 잘못됐다, 우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너네들보다 지독한 전체주의 집단을 본 적이 없어. 나치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오나치도 너네들보다는 온순해 보여. 근데 빨갱이의 가장 끝에 있는 전체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유 대한민국이래. 그게 어떻게 자유야? 전체주의지. 그리고 우파고 보수래. 그게 어떻게 우파야? 전체주의는 좌파 중에 가장 끝에 가 있는 좌파야. 그게 너네들이라고. 그 성조기 노인들. 나는 그거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거 진짜 반대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라는 그 이쁘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라는 단어를 왜 그 노인들한테 붙여? 그 전체주의자들한테? 그 미국 꼬붕을 자처하는 전체주의자들한테 왜 태극기 부대라는 말을 붙여?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 그게 왜 보수야?
그 민주당을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에 혼동이 있으니 우파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컨텐츠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용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저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노인들은 전체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는 전 세계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라져야 할 좌익 중에 좌익 세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를 우파라고 보수라고 칭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배척점에 있는 전체주의를 본인들이 신봉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세뇌당해서 자유대한민국 부르짖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나도 처음에는 그런 워딩으로 내 컨텐츠에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 화가 조금 났었는데 요즘은 그냥 웃겨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요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 입장 발표를 보면 전부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아니, 권성동은 본인의 말을 부정하는 건데 그걸 하루에 몇 번씩 쏟아내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문장이 거짓말인 말을 매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성조기 노인들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내 컨텐츠에 다는 댓글 보면 그것도 전부 다 아무 말 대잔치야. 그래서 그냥 웃겨요, 웃겨. 그러니까 내가 이 용어 선택에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 저는 뭔가 가치를 모르는 사람 손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있는 장소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놓여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 자유의 가치에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외치는 거 보면 웃깁니다, 그냥. 30분이 다 돼가네. 그러니까 여담인데 내가 이제 쓸데없이 그냥 혼자서 불편해 하는 건데, 이제 제가 2주 전이었나? 평생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을 가봤어요. 이제 제가 가는 아줌마들 맛집 모임이 있는데 12월 정모를 하자 하는데 거기가 이제 나이트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끼리 막 이제 재밌게 놀다가, 난 그때 나이트를 평생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웨이터가 오더니, 우리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놀러 갔는데 그 큰 룸에 인원수 같은 방이 있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주저주저다 끌려갔는데, 내가 그 방을 들어가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불편해했던 게 뭐냐면, 그 룸이 굉장히 컸는데 그 룸에 이제 한시가 굉장히 이쁘게 적혀서 액자가 돼가지고 벽에 잔뜩 걸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였냐면 황진이의 한시였어요. 황진이의 한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황진이가 쓴 한시가 거의 전편이 다 붙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룸에 들어갔던, 그 인테리어가 끝나고 그 룸을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걸 알아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왜냐하면 제목하고 시만 있었어요. 한자로. 누가 적었다라는 것도 없었고 해석도 없었고. 그냥 그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너무 가치 있는 물건이 있다. 참 가슴 아프다. 더 좋은 장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윤석열이 입에 올리는 거, 저 성조기 노인들이 입에 올리는 게 딱 그 느낌이에요. 나이트클럽 룸에 걸려있는 황진이의 한시. 성조기를 든 전체주의자들 입에서 나오는 자유 대한민국. 이게 좀 더 심한가? 후자가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나이트룸에 있는 황진이 한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여담인데 거기에 또 제가 불편했던 죄송해요. 내가 프로 불편러라서 또 하나 불편했던 게 뭐냐면 그 한시들 중에서 다른 건 황진이가 쓴 게 맞는데 야사하라는 한시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블로그 검색을 해도 블로그에도 잘못된 정보가 기록된 블로그가 많던데 황진이가 썼다고 이제 알려진 한시가 많긴 한데 야사하라는 한시는 이게 좀 잘못 알려진 한시예요. 이건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야사하라는 한시를 보자마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이선희 알고 싶어요 가사인데 똑같은데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이선희 알고 싶어요 가사가 황진이의 야사하라는 한시를 번역해서 만든 노래인가라고 알아봤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소설 황진이를 쓴 작가가 소설 속에서 황진이가 소세양을 생각하면서 쓴 한시라고 소설 속에서 작가가 만든 시래요. 근데 그 곡을 쓰는 분이 그 한시가 너무 좋아서 이걸 그 요즘 말로 번역을 해서 노래 가사를 써도 되겠느냐고 소설가에게 문의를 했고 소설가가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 한시를 번역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만든 노래가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사하라는 한시는 소설 황진이의 작가가 만든 시예요. 근데 거기에 야사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황진이의 한시가 붙어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황진이의 한시 속에서 야사하가 섞여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프로 불편러였네요. 나이트 가서 그게 뭐한 짓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 버렸네. 큰일 났다. 이거 제목을 뭐라고 따지? 잡담이 너무 긴데? 죄송해요. 방송 급하게 마무리할 거니까 여러분 그 멧돼지 포획 작전 보시고요. 오늘은 꼭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